네, 이제 유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유제 이제 1-3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1-3번은 1번 같은 경우는 a 빼기 2b 플러스 c로 돼 있고,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플러스 c라고 돼 있는데, 이걸 좀 제가 좀 식을 좀 약간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가 c를 놔둔 상태에서 플러스 a 빼기 2b라고 먼저 써주시고, 두 번째는 c 빼기에 a 빼기 2b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여기 있는 부분은 그냥 하나의 네모라고 하는 덩어리로 보게 되면 이제 C 플러스 네모, C 마이너스 네모가 되기 때문에 C의 제곱 빼기 네모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네모의 값이 근데 뭐였냐면 A 마이너스 2B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를 한번 다시 한번 전개하게 되면 C의 제곱 빼기에 A 마이너스 2B의 제곱은 A 제곱 빼기 4AB 플러스 4B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가로를 풀어주면 C의 제곱 빼기 A 제곱 빼기 4B의 제곱 플러스 4AB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의 문제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몇 번 해보실 거면 저희는 또 이제 2번을 한번 보시게 될 건데 2번 같이 얘처럼 가로가 4개짜리 곱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그렇죠.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야 되니까 1, 4 더하면 5고 2, 3 더하면 5기 때문에 1, 4, 2, 3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1, 4를 먼저 묶게 되면 전개하면 x의 제곱에 4하고 1이니까 5x 플러스 4가 있고 얘는 x의 제곱에 3하고 2니까 5x 플러스 6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봤더니 x제곱 플러스 5x, x제곱 플러스 5x가 반복되기 때문에 둘 다 a라고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꾸시게 되면 얘는 a 플러스 4랑 a 플러스 6의 합이기 때문에 이 식을 먼저 전개하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10a의 플러스 6, 4, 2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 a는 x의 제곱 플러스 5x가 됐고 얘도 x의 제곱 플러스 5x가 있는 상태에 있어. 전체는 첫 번째 a를 제곱시키고 플러스 10을 붙인 다음에 가로 붙여주고 24를 붙이시면 되겠죠. 한 번 더 전개하게 되면 얘는 x의 4제곱에 플러스 2ab니까 10x 세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25x 제곱 플러스 10x 제곱 플러스 50x 플러스 2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전개만 다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게 되면 x 4제곱에 플러스 10x 세제곱 플러스 35의 x제곱 플러스 50x 플러스 24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유제 1-3번의 문제 두 가지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봤고 그럼 저희는 이제 1-4번에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보시게 되면 1-4 같은 경우는 우리가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4a와 5x제곱 빼기 6x 플러스 7a가 있는데 1차항의 개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x하고 상수를 곱해주고 상수와 x를 곱해서 우리가 1차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첫 번째 개수만 쓰게 되면 첫 번째 거 마이너스 3하고 7a 곱하면 마이너스 21a가 될 거고 4하고 4a랑 6 곱하면 마이너스 24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의 a인데 그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90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인 a의 값은 이제 뭐가 된다? 2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제 1-4번의 답도 완성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1-5번은 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얘네 똑같은 걸 제곱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봤더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의 세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뭐 x 4제곱 이상에 있는 건 제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이게 1 더하기 x에서 x 100제곱을 두 번을 쓰긴 써야 되는데 어차피 4제곱, x의 4제곱부터는 연관이 없어요. x제곱 개수와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쓸 때 그냥 이렇게 좁게 x제곱하고 x세제곱까지 하고 1 플러스 x하고 x제곱하고 x세제곱만 써도 이거에 대한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도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그럼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게 네 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에 있는 개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유제 1-5번의 문제 정답은 4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또 몇 번, 이제 1-6번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씩 이제 1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좀 공간이 작으니까 위에서부터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네, 1번 같은 거 문제를 보고자 했더니 얘네는 x 빼기 x 플러스이니까 뭐죠? 뺐다 더했다 하니까 합차 공식인 x제곱 빼기 4.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봤더니 x제곱 빼기 4하고 x제곱 플러스 4니까 또 어떻게 되죠? 뺐다 더했다. 그러면 x제곱의 제곱 빼기 16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또 여기 있는 이 식끼리 이제 더하고 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마지막 답은 어떻게 하죠? x의 4제곱의 제곱 빼기 16의 뭐가 되죠?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x의 8제곱에다가 16의 제곱은 256 되겠죠? 그럼 256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은 어떻게 하냐? 얘는 a 빼기 b의 이제 세제곱인데 우리가 a 빼기 b의 세제곱의 공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a 세제곱 빼기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빼기 b 세제곱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x의 세제곱에 3a 제곱 b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ab 제곱 3x 빼기 1로 쓰면 우리가 원하는 답도 완성 가능. 그다음에 세 번째도 5a-2b에 그 다음에 25a 제곱이 5a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2b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5a 곱하기 2b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 머릿속에 툭툭툭툭 튀어나오냐면 a 빼기 b의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3번의 답은 어떻게 하냐? a 세제곱이라고 하는 5a의 세제곱 빼기 2b의 세제곱 값을 구하시게 되면 125a 세제곱 빼기 8b 세제곱의 값으로 알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네 번째는 이제 a-3a-b 빼기 c는 제곱이기 때문에 전체 먼저 제곱시켜주는 9a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써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쓴다 이렇게 웃은 모양으로 한데 2를 곱해서 쓴다 그랬죠? 그럼 2ab니까 마이너스 6ab 2bc니까 플러스 2bc 2ca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ca의 값을 우리가 원하는 답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몇 번, 이제 유제 1-7번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얘네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뭐를 구하시는 게 좋냐면, 크게 세 가지를 구하시면 좋긴 해요. 첫 번째 1번은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거든 두 개를 더하면 2루트 2가 되겠죠. 2루트 2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면, 두 번째는 x 빼기 y도 구하시는 게 좋아요. x 빼기 y는 두 개 빼면 6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는 xy를 곱하시게 되면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 마이너스 3이니까 합차 공식에 따라서 루트 2 제곱 빼기 3의 제곱이니까 빼기 7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저희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의 제곱은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8이 되고 xy는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 그러면은 8 더하기 14니까 2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들 이제 어떤 거, 이제 두 번째 있는 식에 있는 이 변형 공식도 어떻게 쓰냐? 얘도 x 빼기 y의 뭐?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빼기 y라 써주시면 된다는 뜻이고, x 빼기 y는 6의 세제곱 216이 되고, 3하고 마이너스 7하고 얘는 이제 6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6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제가 한번 6으로 묶어보면 앞에는 36이 되고 뒤에는 21이기 때문에 6 곱하기 15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9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2번의 답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유제 1-8은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했더니 1번에 있는 변형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변형 공식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 값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x 플러스 y 제곱은 4고 우리가 2x, xy를 구하고 싶다는 거니까 바로 10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2xy는 4 빼기 10이어서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xy는 뭐가 됩니까? 빼기 3이 된다는 것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저희 또 이제 몇 번, 2번도 구해보시면 2번을 구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뭘 먼저 구한다? xy를 구하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x 플러스 y 제곱 빼기 2xy여서 먼저 xy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4가 될 것이고 1 빼기 2xy이기 때문에 2xy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xy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가 원하는 이제 x 세제곱하고 y 세제곱은 x 플러스 y 세제곱 빼기 3의 xy에 x 플러스 y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x 플러스 y는 1이니까 1의 세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뭐가 되냐? 1 플러스 2분의 9. 근데 1이 2분의 2이기 때문에 2분의 11의 값을 갖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유제 8번의 답을 1번하고 2번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네, 그럼 저희는 또 몇 번이냐? 이제 유제 이제 1-9번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보고자 했더니, 네, 1-9번을 봤더니 우리가 x 플러스 y가 2라고 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이 20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x 4제곱 빼기 y 4제곱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럼 우선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x 세제곱에 플러스 y 세제곱 값을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빼기 3xy의 x 플러스 y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는 20이 되고 얘는 8이 되고 마이너스 얘가 2이기 때문에 6의 xy가 돼요. 그럼 얘는 6xy가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xy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식이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럼 저희는 여기 있는 이 식을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 있는 x 4제곱 빼기 y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뭐가 될 것이냐? 뭐가 되냐? x 제곱 빼기 y 제곱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돼요. 네, x 제곱 빼기 y 제곱이 또 합차공식의 원리에 따라서 x 빼기 y, x 플러스 y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선은 뭐로 알고 있냐? x 플러스 y는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도 구해야 되고 여기는 x 마이너스 y도 구해야겠네요.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구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이기 때문에 얘는 4에다가 플러스 4를 더하면 8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2번은 이제 뭐가 되냐? x 빼기 y의 제곱을 구하는데 걔는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4xy를 붙이셔야 되죠. 그럼 얘네들은 4에다가 플러스 8이니까 12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x 빼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얘네들 이제 뭐가 되죠? 8이니까 문제 정답은 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2 루트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유제 1-9번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좀 구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처음에 할 때 좀 실수 없이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매번 계산이 실수하는 버릇을 듣다 보면 계속 나중에 가면 계산을 할 때마다 이게 실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해서 계속 염려가 되고 있는 약간 노이로제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얘네들 문제를 풀 때 아예 초장에 처음 풀 때부터 실수 안 하도록 풀게끔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실력이 더 빨리 늘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저는 x 7제곱하고 y 7제곱을 구하고 싶은데 뭐를 이용해서 이 앞에 있는 두 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건데, x 7제곱과 y 7제곱은 바로 못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x 제곱하고 y 세제곱하고 x 4제곱하고 y 4제곱을 이용해서 구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가운데하고 끝에서 생기는 건 불필요한 식이니까 빼줘야 돼서 x세제곱 정확히 얘기해서 한번 써볼까요? 얘네들 한번 전개를 하면 x제곱, x제곱, y 4제곱, x 4제곱, y 세제곱에 y 7제곱인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값을 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뭘로 빼주신다? x 세제곱하고 y 세제곱 묶게 되면 x 플러스 y가 빠진다고 기억하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그럼 저희가 구할 것은 어떤 것이냐? x 플러스 y도 구해야 되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도 구하고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도 구해야 돼요. 참 구할 게 많죠. 한 번씩 한번 구해보자 합시다. 첫 번째 1번부터 보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제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 6의 값이고 4 빼기 2xy 그럼 xy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나온다는 뜻이고, 두 번째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x의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그럼 얘는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빼기 3의 xy의 x 플러스 y가 되거든요. 그럼 세제곱은 8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3에다가 2라는 6이 되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1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가 또 세 번째는 이제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을 구하고 싶은데 얘는 제곱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빼기 2의 x제곱하고 y제곱이 되는데 이미 제곱의 식은 6인 걸 알고 있으니까 36이 될 것이고 x제곱 y제곱은 그 xy 값을 제곱시킨 거면 1이 되니까 2가 돼서 뭐가 되죠? 34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가 원하는 이 식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이 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약간 조금 식을 옆으로 좀 옮겨서 써볼게요. 좀 헷갈릴까봐 이렇게 옆으로 옮겨 쓰게 되면 그럼 저희가 이 식을 구하고 있어 봤더니 x제곱 y제곱은 14고 4제곱은 34가 되고 그 다음에 xy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붙고 2가 붙어서 답을 계산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죠? 요거를 계산해주면 답은 478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계산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10번의 답도 우리가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스텝이 좀 더 많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11번의 답을 구하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밑에 있는 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전체의 식에다 이제 뭐를 곱하실 거냐면 x분의 1을 곱해서 식을 완성을 시킬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x 빼기 3 플러스 x분의 1 값이 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x분의 1 값이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우리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변형 공식에 따르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은 3, 3은 9 빼기 2를 하니까 7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 거는 바로 못 구하기 때문에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얼마? 4를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은 9고 마이너스 4니까 뭐가 되죠? 5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곱을 풀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가 또 세 번째도 얘도 변형 공식을 쓰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에 두 개 곱하면 없어지니까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럼 x 플러스 x분의 3이기 때문에 3을 3번 곱하면 27이 되고 빼기 3, 3은 9니까 18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 문제의 정답은 18 되고 첫 번째 값은 7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유제 1-11번의 문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몇 번, 유제 1-12번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여기에는 이 식이 우리가 그때 공식처럼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때 tb라고 해서 이제 공식처럼 외우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원래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이 되어 있는 식이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이제 뭐가 똑같냐면, 이제 a,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BC의 전체 제곱 플러스 CA의 전체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변형 공식을 쓰게 되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전체 제곱에 2의 ABC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걔네들의 변형 공식들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그럼 저희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 공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어떻게 하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 빼기 2의 ABC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줬는데 우선은 얘네들 준거를 쓰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이제 뭐가 되죠? 5인 건 아는데 여기 있는 두 개의 곱배합을 모르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식의 변형식을 써주시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의 변형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얘는 9가 되고 25 빼기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된다는 뜻이에요. 넘긴 다음에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16에서 2 나누니까 뭐가 되죠? 그렇죠.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8. 여기에 있는 이 앞에 있는 값이 바로 뭐가 된다? 8 된다는 뜻이거든요. 문제 정도는 88에 64에다가 플러스 65, 30을 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 뭐가 된다? 9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유제 1-12번의 답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유제 1-13번도 약간 비슷하게 문제를 풀 건데 조금 변동이 있어. 어떤 거냐면
얘처럼 a제곱분의 a 플러스 b제곱분의 a 플러스 c제곱분의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분수의 덧셈 뺄셈은 분모가 같아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통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다 합치게 되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된 상태에서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어떤 것이냐? 얘네들 왜 a제곱, b제곱이냐면 얘가 b제곱, c제곱 필요하니까 여기가 b제곱, c제곱하고 얘도 똑같이 b제곱, c제곱 곱하고 a제곱, c제곱 곱하고 a제곱, c제곱 얘는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써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럼 우선은 밑에 분모는 이거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죠? 1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는 위의 값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위의 값은 a제곱 b제곱에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을 계산하면 얘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빼기 2의 abc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그럼 첫 번째 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라는 거 알고 있고 a, b, c는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는 거죠? a, b, b, c, ca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공식을 또 써야 돼요. 좀 공식이 좀 많네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20이 되고 얘는 16이 되고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써해다가 8이니까 12가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문제 정답은 얘네들이 1분의 1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1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얘네들 유제 1-13번의 답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유제 12번과 유제 13번은 조금 계산이 좀 많아요. 맞죠?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계산을 연습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유제 1-14번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거 변형 공식이 뭐였죠? 그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플러스 3abc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말의 의미는 이 뒤에 있는 값에 있는 이 값하고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두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앞에가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남는 것이 그럼 뭐가 남겠어? 그렇죠. 3abc만 남겠죠? 그럼 3, 3은 9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9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어떤 것이 있냐? 얘네 봤더니 이제 여기에는 이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의 값을 우리가 한번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게 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값이고 플러스 3ac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세제곱들의 합은 9라고 이미 알고 있고 ABC가 3이니까 여기도 9가 되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 될 수밖에 없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가 0 될 수밖에 없냐?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0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변형 공식 꼭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했죠. 변형 공식. 그럼 변형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1 붙은 상태에서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 제곱의 값이 는 0 된다는 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뭐라고? 실수에 뭐가? 항상 제곱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0 될 때만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a하고 b하고 뭐가? c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얘네들 값을 한번 구하고자 했더니 봤더니 B 대신에 A 넣고, 얘는 C 대신에 B 넣고, A 대신에 C 넣으면, 8에 A, B, C가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8, 3, 24라고 해서 문제 정답은 24가 답이 된다는 것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에 있는 파트, 이제 마지막 유제 문제인 1-16번을 보시게 되면, 네, 그림과 같이 밑면에 가로의 길이가 a-1, 밑면에 세로의 길이와 높이가 a라고 했을 때 구멍을 뚫어놓은 우리가 뭐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저희가 직립면체의 부피는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전체는 원래 뭐냐 가로가 a-1, 세로가 a고 높이가 a니까 a 제곱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만든 식에서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이 안에 이게 뚫려 있는 걸 좀 봤더니 우선 겨냥도로 한번 구해보시면 이렇게 겨냥도가 구해지겠죠? 그 상태에서 뚫어진 것에 대한 겨냥도를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뚫어져 있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얘도 이제 뭐가 되냐 얘도 이제 뭐가 되냐면 뚫어놓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 우선은 그 안에가 정류면체예요. 정류면체에 대해 정류면체의 특징은 세변이기가 똑같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미 이쪽에 있는 길이가 뭐라는 거죠? a-1이기 때문에 이 세변의 길이 얘도 a-1이고 얘도 a-인 거 알거든요. 그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는 a-의 제곱을 해서 세제곱을 해서 걔네들 부피를 빼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봤더니 a-1이 공통이기 때문에 a- 하나 묶게 되면 앞에 건 a제곱이 남고 뒤에는 a-의 제곱이 남는데 a-의 제곱은 뭐가 되냐? a제곱에 빼기 2a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된다? a 빼기 1에다가 a제곱 지어주면 2a-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2a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a의 플러스 1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얘네들 뚫어놓은 것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직립면체의 부피가,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치 모양이 안에 있는 모양이 정육면체로 안 보여도 문제에서 정육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정육면체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우리가 곱셈 공식에 대한 예제와 유제도 같이 한번 파악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1단원의 마지막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생각보다 다항식의 나눗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단원은 그나마 가장 할 만은 한데 양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양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3절에 있는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